적자 생존, 시선을 끄는 자가 손님을 쟁취한다. 이걸 어떻게 이 똑같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가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먹자랄들의 눈을 사로잡는 개성 만점 디저트의 세계.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비주얼에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예사롭지 않은 장비들까지. 음료와 빵을 보니 카페 같기는 한데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공간. 아, 여긴 도대체 정체가 뭐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연탄빵이랑 벽돌 케이크 판매하고 있습니다. 컨셉에는 진심 인정? 그렇다면 맛은? 연탄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안에 이제 슈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달콤하면서 맛있었습니다. 벽돌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꾸덕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희한한 비주얼의 빵은 어쩌다 판매하게 되셨대요? 지금 이제 대구에 공사장 아파트 건설 현장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쪽을 좀 모티브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떡 떼어온 것 같은 광경에 재치를 더하는 안전주의 문구, 방점을 찍는 벽돌과 연탄까지 몰입이 절로 되네. 비주얼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맛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고객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감성 저격. 재미와 맛으로 슬금슬금 입소문 타는 중이라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이 빵을 좋아해서 사러 오게 됐습니다. 또 안에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익숙하게 반죽을 준비하는 사장. 우선 밀가루를 계량하고 색감을 책임질 코코아 분말 추가. 이어서 우유에도 오징어 먹물을 넣어주면 완벽한 블랙 완성. 열일 중인 믹서에 버터를 넣어주고 매끈해지도록 섞어준다. 완성된 반죽을 발효하면 이렇게 빵실하게 부푸는데 속에 가득 찬 가스는 빼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굴려서 둥글게 만들어준뒤 이번에는 겉표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한다. 식빵만 드시면은 좀 맛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짠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럼블을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인 접시에 나갈 때 이제 좀 뿌려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연탄가루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어서 손님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십니다. 마무리로 반죽을 틀에 담아주면 연탄 구울 준비 끝. 이번에는 벽돌 차례. 레시피에 따라 배합한 반죽을 틀에 꾹꾹 짜주고 완벽한 사각형을 위해 묵직한 뚜껑을 닫으면 벽돌도 준비 완료. 잠시 뒤 드디어 오븐 속에서 탈출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어디 보자, 모양은 제대로 나왔나? 완성입니다. 모아놓으니 리얼한 연탄 그 자체. 뒤질세라 모습을 드러낸 벽돌도 차곡차곡 진열해주면 손님 맞을 준비 끝. 디저트 나왔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성효씨.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디저트를 많이 연구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재밌는 반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빵기술래를 위한 두 번째 이색 디저트 가게. 요즘 온라인상에서 믿고 먹는 빵으로 소문난 곳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객들 시선 제대로 사로잡는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예쁘다. 맛있겠다. 비주얼의 진심, 과일을 꼭 닮은 무스 케이크가 그 주인공 되시겠다. 너무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말 들을 때보다는 그냥 접시가 비워져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요리 명문 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공부한 사장님. 세계는 넓고 디저트는 많았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저런 다양한 모양의 디저트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 모양 디저트가 너무 좀 사실적이고 색감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대구에서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크림과 초콜릿으로 빚어낸 조각 같은 무스 케이크. 그 중에서도 과수원에서 갔다 온 듯한 요 녀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는데 부드러운 크림과 케이크 시트, 과일의 상콤함이 어우러져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맛을 연출한다.
복숭아 향이 향긋하게 나고 복숭아 조림이 달달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대신 먹어도 되겠어요. 이 요망한 무스 케이크 만나보자 전국에서 발길 끊기지 않는 쩝쩝 박사들. 세종에서 왔는데 이게 세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쁜 디저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NS로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보게 됐는데 디저트가 과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되게 과일처럼 생겼어서 신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색깔도 그렇고 어떻게 카페에서 이런 디저트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일처럼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이 비주얼 어떻게 만드는 걸까? 열심히 베이킹 중인 사장님께 그 비결을 들을 수 있었다.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 녹인 거에다가 살구즙이랑 생크림 들어갔고요. 카카오 버터는 이제 입에 들어가면 좀 더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속을 채울 살구잼에는 깍둑선 살구가 듬뿍 이렇게 몰드에 부어준 다음 냉동실에서 굳혀주면 수월하게 쓸 수 있다고.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은 예쁘게 색을 낸 코코아 버터. 그림을 그리듯 장비까지 갖추고 모양을 잡아둔 케이크 위로 분사하자 점점 주황빛 생기를 찾는 살구 케이크. 인증샷을 부르는 자태로 손님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무스 케이크. 계절에 따라 선보이는 과일도 바뀐다고 하니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더운 여름날 지쳐가지 않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저트 춘추 전국시대. 저마다의 달콤한 매력 자랑하는 이색 디저트. 밋밋한 일상의 색다른 한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야흐로 여름. 순천만 국가정원엔 강렬한 색깔과 향기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름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유명한 시죠. 여름 정원에 피어난 이 수많은 꽃들도 자세히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오늘은 정원의 여름꽃들을 고즈넉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때론 단아한 빛깔로, 때론 화려한 색감으로 정원을 물들이는 여름꽃. 함께 감상해 볼까요? 싱그럽게 빛나는 여름날의 정원. 초록빛 융단이 펼쳐진 정원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곳곳에 알록달록 피어난 여름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꽃을 심고 가꾸는 이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들과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네요.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바쁘네요. 지금 이제 여름꽃으로 다 바꾸시는 중인 거죠? 네. 와. 네, 지금 여름꽃으로 바꾸는 중인데 한 70% 정도, 80% 정도는 교체가 된 상태고요. 네. 나머지 한 20%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총 얼마 정도의 양이에요, 이게 꽃이? 한 80여 종에 130만 번 정도. 와. 네, 상상이 좀 안 되죠. 봄의 정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쫙 심겨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죠. 네, 네, 네. 이 여름 꽃들만의 특징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름 하면은 태양을 생각하고 뜨거움을 생각하고 정열을 생각하잖아요. 정열.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봄에는 저기 그 맨드라미 있는 데가 하얀색의 못마가렛이랑 저기 진짜 새하얗게 융단처럼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빨간색으로, 그래서 정원이 순수함에서 태어나서 정열의 색으로.
근데 뒤에 보니까 네. 지금 엄청 바쁘시거든요. 네, 네. 이 공간에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름의 색감을 이어고 싶고 또 물기가 살짝 있어서 봉선화 닮은 인파체인스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데 네. 인파체인스는 흰색부터 빨간색까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각자 구역별로 맞춰서 지금 식재하고 있어요. 디자인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좀 두세요?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형태고 네. 그 형태의 색깔, 컬러 어떻게 할 거고 그 색깔과 컬러를 리듬감으로 맞춰서 율동미까지 합쳐서 네, 다 해야지만이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편안하고 또 예쁘고 네, 아름답고 정원답게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 하나하나를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꽃만 찾아서 정원 투어를 한번 해보시게요. 갈까요? 갈까요? 갑시다. 가요. 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길 광장. 시원한 물길을 따라 여름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와, 여기 개울길 광장 근처에도 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그 에키나시아라는 꽃이에요. 질 때는 이렇게 치마처럼 보여지고 중간에 필 때는 반듯하게 보여지고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좀 딱딱하죠? 오, 약간 완전 딱딱하진 않은데 살짝 좀 딱딱한 편이네요. 이건 그러면 조금 더 딱딱한 거 한번 만져볼까요? 오, 이 친구는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고슴도치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지고 나면 이게 이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까만 부분만 남아요. 이렇게 이것은 호랑이 눈이라고도 해요. 와, 열매를 씨방을 씨를 맺고 있는 그 공간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에키네시아예요. 꽃이 품고 있는 사연을 듣고 나니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에키네시아와 어우러져 피어난 이 녀석들은 애기 범부채라고 불리는데요. 수줍은 듯 소담한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무슨 사탕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달콤한 향기가 나죠. 향이 정말 진하고 와. 이렇게 강하게 향이 나는 것은 오리엔탈 백합이라고 해요. 오리엔탈 백합. 그런데 잎이 되게 화려하게 겹겹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같은 백합인데 원래는 홀겹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의 가치가 조금 짧아요. 꽃잎이 떨어지면 금방 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많은 관람객들한테 향기를 또 오랫동안 전해드릴 수 없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겹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그러면 얘가 지고 떨어져도 다시 피고 다시 떨어져도 다시 피고. 그래서 이 향기가 이 겨울길과 맞닿아들어서 쉬면서 향기까지 느낄 수 있도록. 백합 향이 이렇게나 좋고 달콤한지 오늘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코끝을 간지리는 달콤한 백합 향기를 머금고 또 다른 여름꽃을 찾아가 볼까요? 모두와 나누는 공간인 나눔숲에는 여름꽃의 대표주자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이토록 광활한 해바라기 군락과 마주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 사진에 고이 담아 영원히 남겨봐야겠죠. 여기는 나눔숲이라는 공간인데요. 봄에는 유채가 피우고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공간입니다. 계절마다 그래서 변화가 더 잘 보이는 공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평상시는 해바라기만 심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서 여름에 대표하는 맨드라미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정열의 색과 차분한 색의 해바라기와 맞춰서 한껏 여름을 만끽하기. 와, 정말 멋진 장관이네요. 여기는 꼭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죠. 왜 그러냐면 코스모스한테 양보해야 되잖아요. 와, 이게 그래서 이 정원을 계절마다 매 계절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 계절 와야 하는 이유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오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하무 11홍이라고 아름다운 꽃은 2주밖에 안 가요. 10일밖에. 그래서 10일 단위로 꽃들이 계속 바꿔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꽃, 황금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해바라기는
한여름 태양 아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화려한 꽃이 지기 전에 서둘러 감상해보세요. 여름꽃들을 찾아가는 여정의 종착지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꿈길. 이름마저 어여쁜 정원입니다. 저희가 여름꽃을 찾아서 지금 정원박람회장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네. 걷고 있는 이 꿈길이 여름꽃들의 집합소라고 들었어요. 그러죠.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꽃들이 다양한 색감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알록달록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길은 꿈길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거, 꿈을 담고 그 길을 걷는 길. 그래서 꿈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가 돼 있어요. 이 예쁜 꽃들은 뭐예요? 이 예쁜 꽃들은 형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 혼례할 때 그 신부의 족두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족두리 꽃이라고 하고요. 족두리 꽃 머리에 올리는. 그렇네요. 네, 족두리 꽃이라고 가까이 보면 나비가 날개를 접였다 피었다 한다 해서 풍접초라고 해요. 풍접초? 네. 같은 꽃이지만 이렇게 약간 보라톤 나는 색이 있고 이렇게 흰색에서 피어서 몽울이 때는 핑크고 피었을 때는 화이트고. 얘들도 전혀 다른 느낌이죠. 네. 풍접초하고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고요. 백일홍?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천일홍이라고 하는데요. 1000일 동안 꽃이 핀다? 네. 맞았어요. 빙고. 근데 왜 1000일 동안 필까요? 쉽게 앉아서? 앉아서? 그게 아니고 마른 꽃으로서 쓸 수 있어요. 얘는 커팅을 해가지고 거꾸로 말려서 쓸 수 있는 꽃이에요. 드라이 플라워처럼? 그렇죠. 그래도 형태가 그대로 변하지 유지돼요? 않고 이 색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천일홍이구나. 얘도 천일홍이고 여기 옆에 있는 애도 천일홍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 속에 이게 꽃받침이고 이 속에 하얗게 핀 게 꽃이에요. 이 하얀 것이 꽃인데 이것을 더 부각시킨 것이 이제 이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런 걸 좀 여기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꽃들은 또 여기서 보이는 꽃들은 다른 곳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만 또 볼 수 있고 그런 걸 다 디자인하신 거군요. 덕분에 저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정원의 꽃을 또 정원의 여름을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마음껏 즐기시고 우리가 정원에 사는 것처럼 꽃들과 함께 정원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도.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향기로운 생명이 또 있을까요? 여름꽃들이 전하는 싱그러운 생명력을 가득히 받아안고 행복한 추억을 새겨볼까요? 오래된 건물이 주는 예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공방들도 많고 좀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다 보니까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강릉 명주동. 이곳에 자신만의 일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명주동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그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꾸몄다는 거죠. 명주동 나들이 떠나보실까요? 명주동의 한 카페,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이 인상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명주동이 좋아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명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언니랑 같이 여기 여행 왔다가 여기다가 이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어요.
사실 번듯하고 넓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골목 사이에 빼꼼 서 있는 카페. 골목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생활했고 높은 건물에서만 생활했었는데 낮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과 골목에서 주는 약간 아늑함이 있어서 명주동이 좋았어요. 적산가옥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살림집에서 상점으로, 때론 창고까지. 여기 의료기기,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예전에는 한약방이라고 하셨어요. 이젠 옛 뼈대 위에 차를 마시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되도록 옛날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젊으신 분들은 옛날 집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투명한 걸로 해서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옛날 것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이곳 역시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명주동을 찾는 수많은 발길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만들어진 공간. 이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이라서요. 지붕에 언제 이거를 건물을 지었는지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래된 게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것보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찾아온 손님들. 파도치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명주동을 찾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 강릉 오면 명수동으로 와요, 놀러. 시골적인 그 풍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니 해도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얘기죠. 되게 작은데 되게 뭔가 많은 느낌? 시장도 있고 가까운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뭔가 강릉 하면은 바다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뭔가 고즈넉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도 옛날 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옛날 거를 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위치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단단히 쌓아 올린 빨간 벽돌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오른편 블랙 인테리어가 새로운 주인장의 감각입니다. 저기 맞은편에 저희 칠사당이랑 대도보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것의 느낌을 살려서 기와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고 저는 빨간 벽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간 벽돌이 그나마 이 명주동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그렇지만 이제 향수라는 거랑 접목했을 때 조금 세련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랙 인테리어를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향수 공방인데요. 강릉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교사란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오랜 꿈과 미래를 찾아 만든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명주동에서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강릉에 온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특히 강릉은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숲을 볼 때는 좀 그린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의 향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다 생각하면 좀 시원한 향들도 많이 찾으시고 제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해요. 강릉을 찾는 이들이 향기로 강릉을 추억하게 하고 싶다는 유진 씨. 명주동의 느낌과 색깔은 나만의 향수로 재탄생합니다. 명주동 하면 사실 그 빨간 벽돌과 여기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굵은 나무들이 생각이 나서 우디 계열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디 계열 중에서도 샌달우드라고 하는 이 향료가 조금 온화하고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 샌달우드를 꼭 넣고 싶고 그다음 시더우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넣으면 이제 우리 마치 연필 깎는 듯한 그런 나무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그런 우디 계열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향료인데요. 좀 묵직한 향에서 조금 가벼움을 더할 수 있는 향이라서 이렇게 3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보다 명주동이 좋다 말하는 유진 씨 손끝에서 만들어진 향수 명주동은 과연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걸 맡았을 때 조금 명주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와 그 차분한 분위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뻔한 여행은 별로라는 이 커플. 강릉을 여행하던 중 뭔가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자 찾아온 젊은 커플입니다. 좀 TMI이긴 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차갑고 뭔가 시크한 느낌의 플로럴 계열 향수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비 올 때 뿌릴 수 있는 향수를 만들고 있어요. 되게 회상을 뜻깊게 할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골목골목이고 이런 공방이나 예쁜 가게들이 이렇게 거리에 숨어있는 그런 분위기의 마을인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사실 명주동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바다나 산과 그리 가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소박한 골목 명주동을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유가 있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데에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명주동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공연장 단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공연이 아닌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명주동 활성화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동네 상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유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죠. 전문가가 보는 명주동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뭔가 맨날 새로운 것들만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지금부터라도 옛 것을 잘 살리고 남겨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어주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뭐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명주동은 굉장히 고유한 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저희들이 지역의 새로운 상권 모델을 개발해서 명주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명주동. 하지만 공동화된 옛 동네가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명주동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커가지고 저의 향수를 만든다? 그것도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수강생분들께 조금 기쁨을 드리고 추억을 남겨드리는 그런 조향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 거를 그대로 그거를 많이 살리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 여기 참 되게 편안하고 즐거웠다, 좋은 추억이다,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온고지신, 옛 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명주동 사람들. 그들이 지켜가는 명주동의 색깔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 와, 휴가를 가긴 가는. 혹시 왜 이래요? 오늘 여름 휴가 간다면서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오늘 좋은 데로 가요. 남자애들 이렇게 인피니티 풀 이런 데서 막 놀고. 어머야, 나 너무 좋다. 야, 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홍천에서 특별한 여름을 즐겨봅니다. 맑고 청정한 홍천군 서성면. 감독님 느낌상 지금 여기 풀장이고 뭐고 남자들도 근데 한 명도 못 봤거든 아직. 뭐야 이거? K-홉? 농장? K-홉? 의문의 단서 K-홉. K-홉 씨가 대체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홉? 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K-홉은요, 네. 그 옛날에 맥주의 원료로 사용됐던 홉이라는 작물의 이름이에요. 아, 그럼 그 K가 그러면 코리아 우리 홍천에서 농사지은 우리의 홉. 직접 살펴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홉입니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꽃이에요, 꽃. 아, 이게 꽃이에요? 네. 그래서 맥주에 꽃이 들어간다는 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노란색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아. 이 가루가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가루가요? 아 진짜요? 노란색 여기 보이네요. 드셔보시면 맥주 맛도 나요. 진짜요? 달달해요. 쓰죠. 몸에 좋으니까 쓴 거예요. 아우. 그러면 아니 같이 건강. 저는 괜찮아요. 에이, 아니 같이 건강해져요. 몸에 좋으니까. 근데 홍천에선 어떻게 홉 농사를 짓게 됐나요? 뭔가 좀 신기한 농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과거에 홍천에서 어떤 농사를 졌는지를 막 조사를 하다가 이 홉 농사를 짓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홉 종자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걸 동네 분이 야산에서 새뿌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머. 그래서 그 새뿌리를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저희가 번식을 시켜서 600평씩 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대박이다 이거. 거기다가 또 이게 고가의 농업이에요. 일반 작물의 2배는 받아요. 몸값을. 저도 저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삼척도. 아, 홍천 외의 지역은 안 내보내고 있어요. 식물 특허도 다 내고 종자 소유도 홍천군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홍천 농민들의 효자가 돼줄 토종 홉. 홉으로 다양한 체험도 즐겨볼까요? 제가 모자 쓰고 계시니까 모자를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이 홉꽃으로. 이걸로요? 대롱대롱 꽃이 달린 홉 덩굴을 밀짚 모자에 살짝 둘러주기만 해도 바캉스 분위기가 물씬. 와, 느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농장에 있는 꽃들과 야생화들을 좀 가져왔어요. 홍천하면 무궁화잖아요. 홍천하면 무궁화. 흰색 무궁화랑 보라색 무궁화. 알록달록 꽃송이들로 활용 점정. 홍천의 자연으로 꾸민 나만의 썸머 시즌 패션 아이템 완성입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돼. 여기서 많은 분들이 SNS 사진을 감독님 그렇게 예쁘게 찍는데요. 잘 찍어줄 자신 있죠? 김근육이 너무 상남자야 상남자. 해요. 파이팅! 선생님 인류가 안 필요해요? 요즘엔 다 기계로 해서요 뭐. 아 기계예요? 아 써먹을 데가 없네. 재미있는 홉 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홉을 이용한 에코 프린팅입니다. 홉을 천에 무늬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의 염색입니다. 2장의 천 사이에 예쁜 홉 덩굴을 넣고 막대로 돌돌 감싼 뒤 찜통에서 1시간가량 푹 쪄줍니다. 너무 예뻐요. 색감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하나뿐인 홉 스카프 완성! 스카프를 말릴 동안 향기로운 족욕도 즐겨볼까요? 들어는 만나 홉 족욕! 홉이 그냥 맥주의 원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효능들이 막 있는 건가요? 소주 먹으면 사람이 멍멍이가 돼도 맥주 먹고 취하면 잠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뭐 늘 이만큼이어가지고 인사요. 네, 그래서 심신 안정 효과가 되게 좋고요. 상추보다 약 30배 이상의 잠이 오는 성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으면 졸려요. 단순히 맥주의 원료로만 알았던 홉의 다양한 매력. 무더위로 쌓인 피로를 은은한 홉 향기 속에서 풀어봅니다. 얘도 지금 술을 맛봤는데 나는 언제 술을 먹냐 말이에요. 술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제 한잔하러 가시죠. 지금 가요 이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른들의 시간. 홍천 토종홉으로 만든 수제 맥주 5종을 소개합니다. 홉도 맥주도 메이드 인 홍천. 홉의 향이 가장 좀 느낄 수 있는 맥주 어떤 건가요? 잉글랜드 페일에일이라는 타입의 맥주예요. 오! 향이 확 나네요 진짜. 와 진짜 여러분 홉이 뭔지 궁금하시면 진짜 이렇게 에일 맥주를 먹으면 아 그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여기 농축해놓은 듯한 향이 나요. 가장 명품 라인은 요 베를리너 바이제라고 베를린에서 이제 나온 맥주예요.
저는 약간 그 과일 향이 진한 샴페인이랑 맥주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지금 맥덕드라테 있어서 가장 핫한 타입의 맥주. 약간 짭조름한 맛도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이 들어가요. 홍천 농부들의 꿈과 정성이 담긴 맥주, 그리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시원한 여름밤. 이런 즐거움을 통해 홍천 토종 농산물의 우수함이 보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맥주를 워낙 많이 먹잖아요. 그쵸.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도 이제 홍천홉이 다른 국가로 나가가지고 뭔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홉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오늘 휴가 잘 왔죠? 너무 잘 왔어. 나 자기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오늘. 모두 다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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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얼마나 치웠어요? 가요, 이제 집에 가요. 오늘 1박 2일이라고요. 저 오늘 여기 홉밭에서 자, 이제 퇴근하세요. 아니, 30년 전 사라질 뻔했던 국산 홉의 화려한 재기. 홍천 토종 홉과 함께 이색적인 여름 휴가를 즐겨보세요.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이 많은데요. 요즘 음성에는 굉장히 핫한 여행이 있다고 하죠. 흥미진진한 팩토리 투어, 맛과 멋, 재미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른 아침 음성 종합운동장.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해설자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오늘의 여행 주인공입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여행 상품이요. 저희가 8회 동안 20명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160명이잖아요. 대기가 100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마어마하시죠? 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 대전에서 왔습니다. 저희 진천에서 왔어요. 진천에서. 네. 음성 이쪽 그 산업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해서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행운의 신청자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팩토리 투어에 참가했을 텐데요. 아이들 표정에도 설렘이 가득하네요. 저희가 지금 보면 음성은 약 2,7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이제는 단순하게 1차 산업관광, 공장, 굴뚝산업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한번 재미있게 프로그램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음성군과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 그리고 팩토리 투어 여행사가 합심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어의 첫 번째 코스로 시작해 볼까요? 1987년 시작된 이곳은 정통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충북 음성과는 2013년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미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를 필두로 성장을 하여 현재는 치즈, 음료, 소스, HMR, 빵에 이르기까지 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식품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투어에 나설 텐데요. 섞어주는 믹서, 그리고 고기를 저희가 이거 요즘에는 좀 자그맣게 이제 집에서도 있더라고요. 고기 안쪽까지 염지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젝터, 이렇게 전처리 가공실 기계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도 좀 보잖아요. 안 좋은 시선들도 있는데 이왕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찾아가지고 먹이고 있었어요. 오늘 또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공장 규모도 되게 크고 복잡했어. 네, 복잡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알고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팩토리 투어만의 강점, 공장의 특성에 맞는 참가자들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소시지 만들기. 먹는 거라서 그런가요? 뭔가 다들 신난 얼굴인데요. 전문가의 지도하에 만들어보는 나만의 수제 소시지. 아이도 함께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우셔도 돼요. 손상 가면 안 돼. 너무 세서 괜찮아요.
힘이 조절이 안 되셔서. 터트려 먹고 그래가지고 항상. 속은 왜 버린 거예요 지금? 힘 조절 잘못해서 미끌리면서 찢어져 버렸어요. 돼지 창자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져가서 저기 뭐야 이렇게 치대가지고 스테이크 패티처럼 햄버거 패티처럼 구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버리지 않아갖고.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 본 소시지 맛은 봐야겠죠. 아빠 하나, 나 하나,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맛. 대한민국에서 소시지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엄지척이 절로 나옵니다. 팩토리 투어의 두 번째 장소로 떠나보는데요. 소시지 공장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예쁜 건물로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맥주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석인 참가자들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수제 맥주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냥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투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도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제 병맥주를 생산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로폼이 제일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저희가 보통 이제 먹는 맥주 예일 맛이 좀 많이 나는. 예.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공장 내부 시설을 촬영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체험을 하거나 음식을 맛볼 때는 뭐 사진 촬영을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지만 공장 내부를 들어가셔서 설비, 시설들을 안내를 받으실 때는 촬영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맥주 공장에 왔으니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맥주 맛이 어떤지 마셔봐야겠죠. 다르게 산미가 좀 있는 맥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차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그리고 라임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마 드셔보시면 되게 독특한데 너무 맛있는 그런 맥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설명을 듣고 마시는 맥주 한 모금,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 맥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조금 더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 끝나고 나서 맥주를 마시고 또 가족끼리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서 가족 나들이나 또는 기업 어떤 나들이나 뭐 기업 워크샵이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인가요? 금강산도 식후경, 밥은 먹어야죠. 세 번째 코스는 점심 식사. 육회 비빔밥에 육회 비빔국수. 입맛 없는 여름철 입맛 확 돌게 하는 음식. 아우, 좋은 상품도 많이 사고, 맛있는 밥이랑 뭐 육회도 신선하고 맛있고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제8대 UN 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소죠. 마지막 장소는 품바 정신에 근거해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창작 공간인 품바 재생예술체험촌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직접 그려서 만든 컵 화분에 귀여운 다육이를 직접 심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네요. 내가 심은 내 다육이 너무 사랑스럽겠어요. 좀 얻어가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투어 얼마 정도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거요? 딱 요 정도면 됩니다. 와, 2만 원이요? 이렇게 보고 먹고 마시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예쁜 선물까지 받아가는데 최고의 여행 아닌가요? 오늘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맥주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맥주 만들어지는 과정도 또 새로 알게 됐고
애들한테 이런 체험이 나중에 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함께 즐긴 우리는 여행 메이트. 기념사진도 빠질 수 없겠죠? 앞으로 음성군에 있는 다양한 기업체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팩토리 투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넘버원 최고의 팩토리 투어 여행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알리는 팩토리 투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주고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